안녕하세요. 강도리 형입니다. 오늘도 와 오늘도 바다에 왔는데요. 오늘은 포항입니다. 진짜 전국으로 다니는 VA 케어. 오늘 일은 아침부터 이렇게 포항에 왔는데 일단 한번 보시죠. 여기는 진짜 풍경이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자, 아까 머리가 안 돌아가. 그래서 네, 바로 이 바닷가 앞에 있는 카페 보움이라는 데 왔습니다. 이쪽이 이제 바로 옆에 건물인데 카페 보움으로 같이 한번 가보시죠. 네, 영덕에 위치한 카페 보움이라는 곳입니다. 오늘 4시 10분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카페 보움 실내에 들어왔는데요. 들어오자마자 블랙이글 3그룹이 딱 보이네요. 네. 이게 저한테 좀 추억이 있는 모델이라 미토스 이제 1세대 미토스인 것 같은데 미토스 2대가 블랙이글이랑 같이 이렇게 있고 그때가 생각나죠. 네, 아무래도 그 무대를 이제 밟아볼 수 있는 게 일생에 2번이면 많으니까 네, 오늘도 그때 항상 생각납니다. 일단 여기 베이커리도 있네. 아무래도 크루아상이랑 뭐 마늘빵 이거를 몽블랑이라고 하는구나. 소금빵도 있고 인절미 팡도르? 신기하네. 이거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워. 자, 이제 주문을 한번 해볼까요? 에스프레소가 있으니까 일단 에스프레소 하나랑 시그니처 메뉴가 있네요. 바람개비 표시난 게 시그니처거든요. 아, 네. 그러면 어차피 여기 바람개비 표시된 게 다 시그니처 메뉴라고 하셨으니까 저희 에스프레소 하나랑 네. 피치 선셋 하나랑 네. 지선생 하나. 네, 바닐라 빈 라떼 하나 아이스로 드릴까요? 따뜻한 거 드릴까요? 따뜻한 걸로 주세요. 라떼 따뜻한 거. 네, 보움 라떼 하나랑 라떼. 네. 네, 보움 초코 라떼 초코라떼 따뜻한 거 아이스. 아이스로 주세요. 네. 네, 이렇게 주문하겠습니다. 자, 이제 음료를 먹어보겠습니다. 먼저 당연히 에스프레소가 메뉴에 있으니까 에스프레소를 먼저 먹어볼 건데요. 이렇게 라파르쉐 황설탕을 이제 같이 제공해 주셨어요. 에스프레소가 옛날에는 이런 안에 거머티티한 이 무늬가 나는 거를 타이거 스킨이라고 해가지고 호랑이 무늬처럼 이렇게 다 예쁘게 나면은 엄청 좀 맛있겠다 뭐 이러면서 옛날엔 그랬었는데 네, 요새는 이제 커피가 많이 로스팅이나 이런 부분이 더 발전되면서 요새는 좀 많이 그런 개념들이 없어진 편이에요. 자, 이제 좀 다크할 것 같은데 향도 되게 로스티드한 향이 많이 나거든요. 네, 뭐 엄청 나쁘진 않아요. 자극이 너무 심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입안을 드라이하게 만드는 그
그 느낌이 있는데 그게 좀 아쉽고, 이제 끝에 이제 산미 뒤로 이어지는 단맛이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데 그 단맛이 살짝 없는 게 좀 아쉬워요. 맛은 예상 가능한 대로 살짝 어둡고 그냥 진득한 느낌의 그런 로스티드한 느낌이랑 번티드 슈가 같은 뭐 이런 느낌인데, 입안이 엄청 따가워서 못 먹겠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그 드라이한 게 강해서 추출 시간이 좀 긴가? 그러니까 접촉 시간이 좀 긴가 이런 예상이 되네요. 그리고 후반에 단맛이 딱 잡아주면 좀 더 잡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없어서 지금 목젖 쪽이 좀 떨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약간 분쇄를 조금 조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조금 음료가 무거운 느낌 이런 것 때문에 도직량을 조금 낮춰서 수출 접속 시간을 조금 빨리 하고 도직량을 낮춰서 좀 가볍고 산뜻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추출이 애프터 테이스트가 좀 잘 안 올라와서 추출량을 이걸 다시 한번 좀 잡으면 좋을 것 같다. 근데 많이 이제 못 먹을 정도로 입안에서 자극되면은 에스프레소가 진짜 먹기가 너무 힘든데 이제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 없어서 좋은 것 같고, 아마 이제 이 라파르쉐 설탕이 같이 제공됐으니까 한번 녹여서 먹어볼게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이제 삥타이거 촬영을 했었는데 저희 회사 제품 포함 6종류의 콜드브루를 이제 블라인드로 시음을 해서, 제가 조금 그날 재밌었던 거는 뭐 어떤 건 어떻게 아쉽고 뭐 이렇게 해서 저희 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예를 들어서 상위 3개가 있고 하위 3개가 있었는데 그 3개가 드러내는 그 쓴맛의 종류, 그러니까 우리들이 구별해내는 로스터나 바리스타들로서 구분해야 되는 이 맛의 디테일이라고 해야 되나? 디테일하게 표현해야 되거든요, 저희는. 그래가지고 어디가 어떻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는 정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전체적으로가 너무 씁쓸했어요. 그냥 막 자극되고 막 어둡고 막 이런 거였고, 걔는 어쩔 수 없었고, 하나는 저희 거였는데 추출 OEM 맡길 때 저희가 분수도 체크를 확실히 못했는지 후미 부분이 떨더라고요. 이게 분쇄가 굵어서 그런 건데 후미 부분에 떫은 느낌이 있었고, 그 친구는 마지막으로 하나는 입안에 머금고 있으면 쓴맛이 톡 튀었어요. 뭐 추출을 너무 장기간 했을 수도 있고 콜드브루지만 뭐 좀 특이하게 입안에서 쓴맛이 확 탁 뾰족하게 튀는 게 하나가 있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3가지 컵이 다 달랐단 말이죠. 쓴맛이 어디에 어떻게 드러나는지 3가지 컵이 다 달랐는데 그때 같이 찍었던 친구는 잘 모르겠고 그냥 내가 느끼기엔 3컵 다 쓰다 이렇게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긴 이게 우리야 이제 문제를 발견하고 수정을 하려고 이제 어디에 어떻다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지만 일반 소비자분들한테는 전부 다 그냥 쓴 거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하면서 좀 인상 깊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입안 전체를 따끔거리게 하는 그런 자극은 크지 않은 걸로 봐서는 물 온도는 그렇게 잘못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느끼기엔 혀를 마르게 하는, 와인 같은 거 먹으면은 혀를 이렇게 마르게 해서 쪼이는 듯한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게 좀 있고, 그리고 커피 에스프레소 자체가 살짝 무거워요. 무거운 느낌이 있고, 이 후반에 떫은 느낌 나면은 그냥 단맛이 안 나온 거라서 약간 목젖 쪽에 이렇게 떨떠름하거든요. 네, 이제 이거는 분쇄도만 좀 잡아주면 될 것 같고, 애프터 테이스트가 좀 없는 것 같아서 수출 양 부분만 다시 한번 잡아주면 되지 않을까? 다음으로 이게 바닐라 라떼
바닐라 빈을 직접 사용하셔서 그 라떼를 만들었다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시켜봤어요. 그리고 스팀도 한번 보고 이게 이 컵이 맞아, 이거 허스크라고 해가지고 이제 재활용 컵인가? 아무튼 친환경 컵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때 좀 일단 굉장히 양이 많은 것 같은데 한번 먹어볼게요. 아, 만약에 예를 들면 밀크 베버리지를 만들 때 에스프레소가 있고 우유가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 제일 이상적인 거는 그냥 우유랑 밀크가 따로 분리되지 않게 어떤 하나의 느낌을 만들어내는 상태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하나가 더 추가돼서 에스프레소가 있고 우유가 있고 이제 들어가는 어떤 별개의 시럽이나 파우더 같은 이런 게 들어가면은 이 세 개가 각각의 느낌을 내주는 게 서로 이렇게 조화로울 때가 있는데, 대부분 커피가 좀 더 진하거나 아니면 커피에서 물맛이 난다거나 아니면 우유가 너무 지배적이거나 뭐 이런 느낌들이 주로 있다면, 이거는 바닐라가 엄청 세요. 바닐라의 단맛이랑 그 바닐라의 향이 그냥 뭐 야, 와, 나 뭐 다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이게 뭐 별로다 이렇진 않은데 이렇게 바닐라 느낌이 센 건 처음 봤어요. 정확히 말하면 바닐라 시럽이 그 시럽의 단맛이랑 그 향이 엄청 지배적이에요. 아이스로 먹으면 그래도 먹을만 하겠는데? 요새 제가 노자의 그런 가르침 이런 거랑 석가모니의 말씀 같은 걸 유튜브로 들으면서 인격적인 좀 성숙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제 내일 모레 마흔인데, 그래서 말을 예쁘게 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왜 웃으시죠? 아니 요새 그 조금 인격적으로 쓰는 말부터 어떤 행동이나 행동거지나 말에 대해서 비속어로 쓴다거나 너무 거친 단어를 쓴다던가 거친 문장을 쓴다던가 하는 걸 좀 자제하려고 요새 유튜브로 노자와 뭐 석가모니의 가르침에 대해서 조금 듣고 있는데, 해봐야죠 뭐. 아직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이 크림 라떼 왠지 이거 떠먹어 봐야 될 것 같아. 알려주진 않으셔가지고. 요새는 진짜 크림이 다 맛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유 향도 돌면서 크림이 쫀쫀하고, 먹고 나서 그런 우유 향이 엄청 많이 나네요. 근데 저 궁금하더라고요. 이 카페 메뉴 치면은 크림 라떼가 그렇게 많이 검색되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는 잘 안 먹거든요. 근데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일반 소비자분들이 카페에 가면은 크림 라떼를 많이 드시는지, 그리고 카페에서 크림 라떼가 있으면 꼭 먹어보는지, 어떤 카페에서 크림 라떼가 있다면 기대가 되시는지, 뭐 이런 게 좀 궁금해요. 저는 이제 잘 안 먹거든요, 이걸. 이거는 이제 그 초코라떼인데, 발로나라는 아마 카페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베이커리 쪽에서는 다 아실 거예요. 이게 뭐 좀 자주 쓰이는 게 발로나랑 뭐 하나가 있는데, 이제 발로나가 가장 이제 좀 비싼 초콜릿 그런 브랜드거든요. 보통 커버처로도 팔고 파우더로도 팔고 뭐 이런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이런 초코라떼도 만드는 게 진짜 어려워요. 막상 만들려고 그러면 약간 네스킥 같은 느낌? 아니면 제티 같은 느낌? 이런 거 엄청 잘 나거든요. 아니면은 시중에서 파는 그런 초코
우유 같은 맛 이런 맛이 막 자꾸 나니까 사실 솔직히 그런 맛 나면은 팔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만드는 게 진짜 어려운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초코의 그 진득한 딱 느껴져서 되게 좋아요. 좀 더 저는 초코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와 이건 너무 생긴 것만 봐도 되게 청량하네. 너무 이뻐서 시그니처 메뉴로 맨 위에 있었던 건데 왠지 이건 섞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오, 혹시 코코팜이라고 아세요? 코코팜 상큼 버전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씹히는 게 있으니까 뭔가 먹는 재미가 있네요. 보험에서 개발했던 그 시그니처 드링크라고 하나가 딱 있어요. 맨 마지막에 먹었던 건데 그게 청량하면서 막 크랜베리 산미도 있었고 또 약간 씹히는 그런 식감도 있었고 그래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 음료가 지금 매력 있네요. 아 배고프다. 자 그럼 VA 케어 하러 가야 되는데 자 그럼 정신 차리고 VA 케어 VA 케어 하러 가볼게요. 자 이제 VA 케어 카페 봉 VA 케어를 해볼 텐데요. 아 근데 진짜 이쪽 뷰가 너무 좋아서 항상 이제 보시면서 저는 정보를- 주로 네. 커피 머신을 많이 보고요. 아, 뷰도 가끔 보죠. 맨날 보시니까 좀 이제 뭐 맨날 봐도 네네. 바다가 맨날 달라서요. 네. 그래요? 너무 좋아요 뷰가. 네. 자 자기소개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보험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정환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근무는 이제 오픈부터 하셨던?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네네. 저는 원래 커피 쪽 일을 했던 사람은 아니었는데 제 뭐 개인적으로 사업을 좀 하다가 네. 저는 귀농을 했어요. 영덕으로. 그래서 일을 찾다가 어떻게 사장님하고 대표님하고 연이 돼서 네. 여기서 이제 매장을 관리하면서 뭐 커피도 배우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커피를 하신 지는 이제 얼마나? 여기 와서 일하면서 배웠어요. 일하면서요? 네. 그러면 여기가 이제 2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카페가. 저는 이제 여기에서만 한 15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15개월. 15개월, 16개월? 1년은 15개월, 16개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먼저 그라인더가 일단 2대예요. 그러니까 주로 저희가 쓰는 원두고요. 네. 저쪽은 이제 디카페인. 그러면 주로 사용하는 커피 그 평상시에 나가시는 대로 한번 추출 한번 해볼게요. 네. 일단 굉장히 농밀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추출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지금 20g을 추출해서 한 30 안 되게 추출이 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25g에서 28g 사이로 저희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 세팅이. 이제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에스프레소 전체에 수분율이 낮다 보니까 커피가 되게 농밀한데 이렇게 농밀하게 표현하고 싶다고 하시면 이렇게 추출을 해도 되는 거예요. 이 표현하는 에스프레소를 표현하는 방법은 이제 바리스타가 의도를 가지고 이유가 분명하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 이 커피가 농밀한 걸 떠나서 좀 뭉친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농밀한 거지 커피 맛이 이렇게 뭉쳐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는 별개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맛을 보면
일단 혀를 되게 에스프레소를 맛볼 때 제일 많이 얘기해 드리는 건데 혀랑 입천장으로 이렇게 말아주듯이 캐러멜을 이렇게 녹여 먹듯이 이렇게 감싸주듯 맛을 보면 되는데 혀랑 입천장이 되게 마르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 와인 같은 거 드시면 이렇게 살을 좀 조이는 듯한 느낌의 그런 느낌을 드라이하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드라이하게 만드는 느낌이 있어요. 그게 이제 커피가 이렇게 그거랑 같이 이제 커피가 뭉쳐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만드는데 이 나머지의 디펙트 같은 것들이 좀 잘 안 드러날 정도로 좀 저한테는 좀 센데 대표적으로 또 느껴지는 게 먹고 나서 애프터 테이스트가 올라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애프터 테이스트라는 게 음료를 먹고 나서 코로 숨을 내뱉었을 때 자연스럽게 비강으로 커피 향이 이렇게 올라오는 걸 뜻하는데 이제 그 부분이 조금 똑 끊기듯이 이렇게 느껴져요. 그거는 이제 전체 수용성 성분을 다 추출하지 않았다거든요. 우선은 그 질문 주신 게 첫 번째가 그라인더 이렇게 봉지마다 세팅이 바뀐다.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은 로스팅이 돼서 원두가 된 상태부터 원두는 산소와 반응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저 원웨이 밸브라고 해서 저런 데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이 내부 안에 공기는 안 들어가고 안쪽에 있는 공기는 바깥에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안에 있는 것들은 산소랑 그냥 접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얘는 반응이 좀 빠르고 얘는 지금 느린 상태일 거예요. 같은 날 로스팅을 했더라도. 네. 그러면은 얘가 만약에 쓰이다가 이 중간에 원두를 넣었어요. 그러면은 중간 같이 맞물렸을 때가 있고 같이 맞물려서 나올 때가 있고 원두가 네. 얘로 완전히 바뀌었을 때가 있고 그 전이 있겠죠. 이 세 개의 원두의 상태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원두가 그럼 뭐가 다른 거냐? 원두란에는 일단 첫 번째로 에이징이 안 될수록 입자에서 가스를 계속 방출해내고 있잖아요. 이 가스가 많을수록 저항값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다른 애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건가? 우리는 레시피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20g에 지금 이게 27초였거든요. 27초에 만약에 28이 나왔다. 그러면은 내가 20g 담은 이유가 있을 거고 27g을 접촉 시간으로 만든 게 있을 거고 거기에 28g을 익스트랙트를 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다시 그 세팅 값으로 옮겨주면 돼요. 네,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27초에 34g이 나왔다. 더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34g이라는 거 양 자체랑 28g이라는 거 양 자체에서는 일단 수분 양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내가 27초에 예를 들어서 28을 뽑았다 하면은 그게 가장 큰 안에 농도감을 만들어요. 그러면 어쨌든 내가 목적한 양만큼을 얘가 뽑아낼 수 있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면 34를 27초에 34가 나오면 한 23에 끊으면 똑같이 28 나오는 거 아니야? 맞죠? 하지만 27초까지 내가 추출 시간을 갔다는 건 27초에 내가 원하는 수용성 성분이 다 나왔기 때문에 27초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초를 또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접촉 시간을. 그럼 23초까지 가면은 안 나오냐? 안 나와요. 맛이 아마 묽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추출의 일단 원리부터 다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면 1번은 기계는 그냥 기계예요. 이게 얘나 이 기계나 하이엔드인데 얘네들이 해주는 역할은 일정함이에요. 일정함. 근데 얘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많이 쓰면 달라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얘네 입자가 만져보면 아시겠지만 먼지에서 얇은 소금 중간이에요. 그러면 날과 날이 붙어있는 게 거의 엄청 얇다는 거잖아요. 중간에 여기 만져보시면 뜨거울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이게 연속으로 추출할수록 이쪽 그 내부 안에 챔버 안에 열이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온도를 먹으면 애가 여기에 들어간 거랑 이렇게 그라인딩 되고 쿨링 되는 시간 동안 이제 여기다 다 바로 이제 집어넣은 거랑 당연히 열 반응이 다르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디카페인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6시간
동안 10kg를 쓴다. 그러면 어느 카페도 마찬가지인 게 그라인더를 똑같은 걸 2개를 써요. 아니면 날이 큰 거를 쓰거나 혹은 그라인더 같은 거를 2개를 써서 그 열 받는 거를 왔다 갔다 옮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애도 신모델 같은 애들은 여기 이걸 시켜주려고 이 내부 챔버 온도를 계속 재요. 이게 열 반응이 다르게 나니까. 그러니까 입자에서 열이 받은 상태인 것과 열을 받지 않는 상태가 같은 추출수에서 그 추출 흐름이 달라지는 거는 당연하다. 그리고 원래 그렇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추천드릴 수 있는 방법은 얘랑 얘를 같이 써라. 그래서 차라리 주말 같은 때는 너무 그 사용량이 많으면 이 2개를 같이 쓰고 얘로도 지금 브루잉을 따로 하시나요? 아니요, 걔는 거의 안 써요. 그럼 이걸로 에스프레소가 충분히 내려지거든요. 저희도 그렇게 해요. 저희 매장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우선은 그러면은 디카페인은 원두가 그렇게 그라인딩 할 때 네. 열이 받지 않은 상태가 더 좋은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더 좋은 상태라는 말보단 이 메커니즘상 챔버 안에 열이 올라가면서 입자가 열이 받은 상태는 그렇지 않은 상태와 추출수에서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 이 정도만 그냥 생각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존하는 애들 중에서는 가장 하이엔드잖아요. 가장 하이엔드라는 말은 즉 가장 일정하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가장 일정하게. 근데 그런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음 모델이 나오는 거고 다음 모델이 나오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 머신도 마찬가지예요. 이 머신이 뭔가를 만들어주지 않아요. 얘는 그냥 만약에 우리가 91.2도를 세팅을 했다 그러면 너가 언제 어떻게 연속으로 내려도 우리는 91.2도를 맞춰줄게 라고 하는 안정성이 최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뭐 그라인딩이 잘못됐을 것 같다? 그럴 수가 없어요. 얘는 플랫인, 더군다나 플랫인 상태여서 만약에 그라인딩이 이 입자 날만큼 이 입자의 날 간격만큼 분쇄돼서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라인딩이 한쪽이 찌그러져 있거나 뭔가 이게 일부러 날이 이렇게 삐뚤게 돼 있지 않는 이상 이 입자를 불균일하게 내보낼 수가 없는 구조예요. 저는 얘를 모르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러면 너는 어떻게 뽑을 거야? 이렇게 의심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생두를 만들었어요. 생두를 만든 사람은 이 안에다가 자극을 집어넣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로스터가 로스팅을 하잖아요. 이 로스팅 안에 자극이 있는 걸 저희는 디펙트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로스터들은 이 디펙트를 없게 만들면 만들수록 이제 본인의 실력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잘된 로스팅이다. 그죠? 네. 그걸 깎는 작업이에요. 그 맛을 깎는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이제 일단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극을 쓰다 쉬다 2개로 이제 그냥 말해버리는데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혀가 드라이하다, 무겁다, 후미가 떨다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잖아요. 이게 다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자극을 그냥 없앤 상태를 만드는 작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커핑을 안 하고도 얘 상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거를 먼저 해보고 이제 해서 드릴게요. 네. 향이 이렇게 톡 쏘면은 보통 물 온도가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디스플레이 되는 온도는 실제 온도랑 달라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네. 이거 모든 기계가 마찬가지고 같은 기계여도 사용 빈도에 따라 달라요. 아까보다 더 뽑으면서 뭉쳐있는 느낌은 풀어졌는데 그 뭉쳐서 드라이한 느낌이 펴지니까 겉면이 따끔따끔거리는 그 자극들이 생기죠. 근데 이제 먹고 나서 이제 향이 올라오는 느낌이 아까보다는 더 길어졌고 향미가 들어와. 그러면 지금은 또 똑같은 분쇄도에서 방금에서 물 온도만 낮춘 거예요. 네. 다시 또 똑같이 뽑아볼게요. 자극되는 건 없는데 까끌까끌하게 자극되는 건 없는데 향이 좀 밋밋하다는 느낌이 좀 직관적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먹고 나서 약간 비릿하다는 느낌? 이때가 이제 물 온도가 살짝 낮은 거예요. 이때 올려주는 거예요.
이번에는 반대로 0.2도로 올려줬어요. 자, 이거는 64가 나왔잖아요. 지금 또 나오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지금 끄는 거잖아요, 여기까지가.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 입자 안에서 우리가 목적한 성분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성분이 다 나왔으니까 끊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지금 얘도 저항값이 낮았을 뿐이지 이 안에서 목적한 입자는 다 뽑았어요. 근데 왜 얘를 잘 안 쓸까요? 약간 물맛이 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베리에이션을 사용하기 좀 까다로워서 이렇게 긴 추출은 잘 안 하는 편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시 분쇄를 조여주는 거죠. 한 48 정도 잡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추출량. 네. 19.5 정도로 해서 27, 8초에 48 정도로 잡으시면은 딱 괜찮을 것 같아요. 뭔가 좀 더 부드러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까지는 표현이 안 되네요. 그거를 이제 목적해서 만든 걸 수도 있고 하니까. 이건 그러면은 로스팅 한 사람의 의도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원두가 가진 거를 우리가 파악하는 게 로스터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네. 커핑을 통해서 얘를 나갈지 말지 이게 우리가 목적한 게 맞다 아니다는 커핑을 통해서밖에 몰라요. 네. 그럼 얘가 나갔잖아요. 우리도 그 의도를 볼 수 있는 건 커핑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커핑에서 나오는 디펙트를 얘에서 없앨 수 없어요. 커핑에서 나온 좋은 거를 얘가 뛰어넘을 수도 없어요. 그냥 그 대신 우리는 표현 방식을 정할 수 있죠. 짧고 농밀하게 할 거냐, 아니면 좀 부드럽게 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지금은 이제 이 바스켓 안에서 최고 양으로 담은 게 이제 이 원두는 20g인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 10g으로 하니까 너무 추출이 뒤로 밀려가지고 19.5가 괜찮을 것 같고, 그 원두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는 바리스타의 몫이지만 원두가 자체가 가진 거를 여기서 뛰어넘거나 없앨 수는 없어요. 그렇겠죠. 네네.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아마 이 로스터리 쪽에서도 이런 좀 다크한 느낌이나 이런 부분을 의도를 했을 거니까 네. 그 정도까지 다 표현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본인이 어떤 음식을 팔 거냐 이거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맛이든 내가 선보이고 싶은 맛이든 그 콩이 그걸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절대 그렇게 드러낼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되게 에스프레소로 해서 드세요. 근데 에스프레소는 전반적으로 표현이 다르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실력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만약에 커피를 구매를 고려하신다면 반드시 커핑을 해보셔라. 동일한 컨디션에서 자기가 인상 깊었던 카페들의 원두를 사서 동일한 컨디션에서 커핑을 진행하셔서 맛을 보시고 블라인드로 고르시는 게 가장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는 방법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원두라는 LL 상태를 하나로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시각이. 네. 원두는 늘 내가 뽑은 상태가, 도징한 상태가 완전 뭐 A라고 그러면 A가 딱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보통 이런 여기 안에 쓰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애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걔가 분쇄돼서 갈려 나오는 이 상태는 매번 샷마다 조금씩 변화가 생겨요. 네. 구성된 것들이. 네. 그러면은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얘가 한 번 했고 얘가 한 번 했는데 얘가 좀 이상하게 나왔어. 바로 바꾸지 마시고 다시 한 번 해보는 거예요. 네. 한 번 더 추출해보고 이건 완전 틀어졌다. 그러면은 걔는 이제 얘를 수정하고, 근데 얘를 수정했는데 얘랑 막 우리가 느끼기에 감각적으로 뭔가 얘가 조금 한쪽만 뭐 잘못 나온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얘는 동시에 세 개를 뽑았는데 얘 혼자만 뭔가 추출 시간이 느려. 그러면 이 기계가 뭔가 이상한 건가라고 의심해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약간 논리적으로 이거는 기기 문제일 거 가능성이 높다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유량을 한번 체크해보고
유량이 또 괜찮으면은 사실상 그 한 번씩 그렇게 추출해서 조금 되는 거는 이 생두라는 원두라는 거 상태상 약간 어느 정도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거 아니면 사실 그거는 그거보다 더 큰 거는 발열 문제가 더 직접적이고 아예 그거보다 더 문제가 생기는 거는 이제 뭐 멋이 내부적으로 유량이 아예 좀 다르게 되고 있다던가 하면은 아예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그렇게 간헐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멋이 문제는 아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뭐 한두 번 더 내려봐서 증상이 똑같으면 개선이 안 되거나 하면 이제 그때는 뭐 세팅을 바꾸든지 세팅을 바꾸고. 네, 뭐 그렇게 고생하셨어요. 네, 한번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이제 프로님 많이 힘드셨을 텐데 제가 이제 이 뭐 전반적인 지식을 다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뭐 이제 드문드문 저도 이제 나름의 이제 궁금한 점들이 있고 네,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안 풀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뭐 찾아보고 네. 이런 과정에서 이제 체계적이지 않은 지식으로 이제 좀 이렇게 정립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아마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제가 네. 근데 뭐 저도 이제 잘 안 상태에서 질문을 드려야 뭐 이제 저도 그렇고 피드백을 받을 때 좀 편한데 오늘 어쨌든 이렇게 추출을 하면서 원두가 가지고 있는 그 재료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야 된다는 점 이런 거는 제가 좀 몰랐던 부분이라서 그런 걸 계속해서 이제 훈련하면서 앞으로 이제 그런 어떤 거를 찾아봐야 되고 어떤 지식을 내가 가져야 되는 이제 습득을 해야 되는지 잘 몰랐는데 조금 이제 방향성이 좀 생긴 것 같아서 제 개인적으로는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럼 방도령 카페 보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짠! 동현테크랑 함께한 지도 1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방도령의 사랑방 이제 시즌 1이 거의 이제 막바지인데 그냥 고생했다 함께 고생했거든요, 진짜. 이게 촬영이 뭐 저 혼자만 있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레피디님, 뭐 한나님 다 이제 또 뭐 동현테크 가족들 전부 다 계획을 하고 각각의 역할에 맞춰서 지금 일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많이 수고하셨고 그리고 제가 그만큼 또 이게 좀 잘 했었어야 되는데 잘 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어쨌든 뭐 또 시즌 2가 있으니까 네 그때 잘하면 되겠지 뭐.